안녕하세요. 저는 어묵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김신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그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아갖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강동 송파 지원교육청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어진 장학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업 공개를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상한 전화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는 전화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 온라인 수업 공개라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보여드리거나 제 수업을 이렇게 막 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의 수업은 참 담백하고 차분하고 그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제 수업을 보면서 아마 선생님들은 나도 이렇게는 하고 있어. 나도 이렇게는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좀 더 그 좋은 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래도 이 사람 여기서 이 정도 생각을 했었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 그 생각하는 것 정도, 이거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 생각을 가져오고 싶어, 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야 뭐 그 감사하고요. 뭐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이렇게 수업한 걸 가지고 제가 부끄럽고 부족한 이 수업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공개한 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도 자신의 수업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 유튜브로나 그 학교 지능 뭐 어디 홈페이지라든가 자꾸 서로 올리셔갖고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하면은 다른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서로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하시는구나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에 그 막내 그 선생님이 계신데 진짜 수업을 잘합니다. 진짜 수업을 잘하는데 그 수업도 체계적으로 하고 잘하고 위트 있고 센스 있고 PPT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좀 보고 싶어 갖고 좀 김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에 그 수강 신청했으니까 저 수업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만 선생님 부끄러워요, 부장님 저 안 돼요 그러면서 바로 강퇴시키더라고요. 탈퇴시키고. 그래서 좀 상처받았는데 그 선생님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하나 궁금할 것 같으니까 제 수업을 한번 보시면서 저렇게 수업하고 있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떤 게 온라인 수업인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성패는 뭘까,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잘 버텼다, 버티는 걸 넘어서 내가 계약한 이후에 그 계약은 했죠. 등교한 이후에,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이 온라인 수업과 어떻게 딱 맞물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얘기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 구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온라인 계약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이 다 시작하고 그런 게 지금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나갔고, 지금 1학년들, 2학년들 계약을 하면서 2주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지금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가장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반에 온라인 수업 했을 때 뭐 이학스토로 하자, 뭐 EBS 온라인 클래스로 하자 했을 때 기준들은 그 주요 교과였습니다. 국영수사과. 왜냐하면 EBS에 모든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EBS 그냥 다 땡겨오면 되니까.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수업들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우리들도 이스쿨이 있죠. 이스쿨이 있었고 땡겨오면은 그거 땡겨오면 되겠다. 그 강의를 땡겨와서 그냥 링크해서 올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이 온라인 수업에서 그 좋은 정보에 있는 그 강의를 올리면은 그 온라인 수업을 잘하는 것일까? 그런 자료를 잘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이 온라인 수업의 성공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학부모도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교사 아니어도 그냥 학부모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학부모 입장에서.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온라인 수업에서 포인트는 아이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강의를 하고, 또는 뭐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좋은 강의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또는 제가 아이들에게 그 활동에 대한,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반드시 줘야 된다. 아이들과의,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가 있어야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그 성공 여부가,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반드시 그 필요한 교사로서의 그 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그 역할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라인 수업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학교 계약 플랜은 뭐였냐면은, 온라인 수업 전에요. 학교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학교에 등교를 할 경우에는, 일단 2주간 바깥에 나가지 말자. 무조건 교실 수업이다. 체육관도 활용하지 말고 운동장도 쓰지 말고 아이들 다박다박 운동하면은 코로나 옮기니까 하지 말자. 그냥 교실에서만 수업해라. 마스크 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막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론 수업 자료도 만들고 해서 학교체육진흥회 보면은 제 자료들은 그렇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체육 신체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체 활동을 하자. 이론 수업도 하지만 신체 활동을 하자라는 것들을 하나 컨셉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교 이후에 학교로 직접 온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 교육과정이 좀 맞물렸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업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업 준비할 때 가장 저에게 필수적인 도구는 지금 현재로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태블릿 PC고요. 태블릿 PC와 함께 같이 있는 펜슬입니다. 펜슬과 태블릿 PC가 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노트북을 활용해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편집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노트북을 가져 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해도 좋지만 노트북에서 또 녹음을 할 게 있어서 노트북이 좀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도 비슷하시겠지만 어딘가 밀실로 들어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모두 저희 부서가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막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면서 가장 컨셉으로 잡았던 거는 촬영하기 전에 늘 계속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막 얼굴을 막 치면서 막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막 쉬고 하면 또 있다가 절대 지루하게 하지 말자. 아이들에게 뭔가 포인트를 좀 주자. 아이들에게 뭔가 가끔 이렇게 반짝반짝 드리게 좀 뭔가 재밌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수업 막 이렇게 마음가짐을 잡고 했습니다. 수업 촬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수업의 이제 수업의 컨셉이죠. 수업의 구성입니다. 수업의 구성. 교육과정 재구성은 선생님들도 다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일단 팝스, 두 번째 저글링, 세 번째 줄넘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팝스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팝스는 이론과 함께 그 다음에 동작을 같이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서 저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씩 3km 또는 3km는 기본이고 30분 이상 뛸 수 있게 하는 7330 프로젝트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갖고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기록받고 확인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 알려주고 이 기록들이 결국은 학급 기록이 되고 1학년 전체 기록이 되고 아이들은 학급 대항전으로 해갖고 기록들을 서로 경쟁해가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분 이론 수업하면은 수업 끝나면은 30분은 아이들은 걷거나 뛰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체육 수업을 진행을 기본 컨셉으로 잡았고요. 또는 저글링 수업 15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은 또 30분은 가갖고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 내용입니다. 자, 그 온라인 클래스 여기를 볼까요? 학교로 들어와서 저희 그 학생들이 보이는 화면이고요. 첫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돼서요. 어, 저는 이렇게 패드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녹음을 했고요. 제 사진이 나오고 화면들이 보이면은 전 여기서 이렇게 판서를 같이 하게끔 하는 구조로 해갖고 이렇게 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보이는 그 화면들이고요. 그 한번 보면은 제가 지금 학생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OT로 제 그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 저와 과제 제출하는 방법, 과제들 또는 뭐 피드백, 소위 피드백이죠,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나누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수업 잘 들었는지 퀴즈, 마지막에 수업 소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제 수업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원북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올해 원북중학교 1학년 체육 수업을 맡게 된 김신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성함이 뭐라고요? 자, 1번 다시 한번. 선생님 저기 새로운 이번에 온라인 수업 한다 그러고 온라인 계약한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참 교직 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도 새로우니까 선생님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름 뭐라 그랬었죠? 선생님 이름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 부를 때 그냥 무슨 체육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 담당 교과 선생님의 이름은 최소한 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최대한 외워서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름을 불러서 학교에서 만나면은 김신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야 1학년 1반에 뭐 너 막 그런 거보다는 뭐 1학년 1반 몇 번 1학년 1반 누구 학생 이렇게 불러주는 게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선생님도 최대한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름 빨리 외워서 이름 부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이름을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퀴즈에 나옵니다. 퀴즈. 선생님 이름은 김자신일입니다.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별별 기능들을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자, 선생님은 1학년은 체육이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두 분. 체육이 두 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체육이 체육 A와 체육 B로 구분됩니다. 체육 A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한 것들은 수업의 그 진행 과정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선생님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을 선생님께서 만들고 난 뒤에 그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과 카카오톡으로 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내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톡에서 제 이름을 김신일 체육 선생님을 검색을 하면은 친구가 아니어도 쉽게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들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거나 뭐 카메라로 찍거나 해서 핸드폰이 제일 편하겠죠.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제일 잘한 부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갖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주어진 미션을 다 컴플리트해서 성공한 다음에 그 영상을 선생님에게 직접 보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선생님에게 채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는 채팅은 1대1 채팅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고 선생님하고만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만판이 이쪽으로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채팅창에 반드시 그 과제를 넣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써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전송을 할 때는 카메라나 사진 앨범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답은 평일 낮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답을 하고요. 내용은 받아볼 수 있지만 답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알람을 꺼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받지 않고 낮 시간에만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주로 낮 시간에 여러분 수업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뿐만 아니라 체육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바빠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집안에서도 건강하게 잘 운동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선생님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하고 아이들이 저에게 거의 바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 그 95% 이상 저에게 카카오톡 그 친구를 신청이라기보다 카카오톡 채널에 그 신청을 해서 저와 소통할 수 있게끔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이 쉽게 카카오톡 채널 어플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 또는 그 컴퓨터에서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한 스텝만 해주면은 아이들은 더 쉽게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그 퀴즈를 통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안내를 했고요. 퀴즈가 다음 이렇게 나오죠? 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수업 소감, 토론 탭을 이용해서 수업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수업 소감문을 받아서 수업은 어땠는지, 영상은 어땠는지, 그래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토론 탭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잘 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얘기했고, 저에게 딱 한 명의 학생이 카카오톡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과제를 주고받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제가 여기 공지사항에 안내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에 가서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이 없어 과제 제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제출을 했고요. 정 안 되는 학생들은 이메일을 가입을 하고 그 외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5%, 그러니까 한두 명의 학생 빼놓고는 한 명, 두 명인 것 같습니다. 빼놓고는 다 대부분 카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와 그 과제를 제출하고 저도 쉽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 2차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1주차 수업 안내입니다. 저의 수업 항목 목록을 보면은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2차 시에는 체육 1주차 수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 2차 시 수업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저희 체육 B 선생님이 수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현재 3개의 항목들이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제 수업 1주차 내용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일단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싶고, 제가 또 이스쿨을 활용하고 싶어서
이스쿨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스쿨 선생님 아시겠지만 온라인 학습에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1개의 항목들이 다 이렇게 너무 많아갖고 그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하나씩 지워가면서 만들었었는데 현재는 강좌 만들기 하면은 바로 한 강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쉽게 강좌를 가져올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 내용을 여러 선생님들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열진 않겠습니다. 열지 않고 제가 두 번째로 이번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녹화를 한 내용이고요. 그 아이들이 그 건강 달리기 운동, 건강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뛰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학급별로, 학년별로 학생들의 기록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한 걷기 달리기 운동 안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목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선생님은 김신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걷고 뛰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걷고 뛰게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 개학이 끝나면은, 온라인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겁니다. 학교에 와서 이제 건강체력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건강체력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운동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측정을 하고, 그 기록이 그 평가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 평가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온라인 집에만 있지 말고 개학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하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북중 면역력 업 7330 프로젝트입니다. 1자 볼까요? 원북중 73 들리네요. 30 프로젝트입니다. 자, 7330 프로젝트 어떤 뜻일까요? 자, 7 일주일에 7일이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 또는 30입니다. 하루 3km 또는 그 다음 30분 걷기 또는 달리기입니다. 선생님의 포인트는 여기 걷기에 들어있습니다. 걷기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3km, 선생님이 해보니까 3km 정도 걸으면은 대략 3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km를 걸을 수 있게끔 한번 목표를 잡고요. 걷기가 좀 지겹다,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걷기만 해서는 운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뛰어도 좋습니다. 달리기도 좋고요. 달리다가 걷다가 이렇게 섞어서 같이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 걷다가 달리다 하면은 3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km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30분이 운동이 뭐 한 15분 만에 끝나면 너무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달려도 좋고, 더 걸어서 30분을 운동을 하는 게 최소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자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맞춰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30분을 뛰었는지 또는 3km를 뛰었는지 3km를 걸었는지 3km 이상을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만보기를 가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애플 제품은 앱스토어 들어가서 하면 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것들은 구글 플레이라 그러나요? 거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되겠죠? 거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이 그거를 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저도 핸드폰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의 핸드폰을 좀 빌려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루에 저녁에 30분이면 되니까 운동을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플의 이름은 스트라바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오시고, 자, 여기서 볼까요? 플레이스토어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여기 나와 있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다양하게 많이 있죠. 스트라바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라바 GPS 및 사이클링 달리기라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위해서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스트라바 GPS 및 사이클링 달리기가 열립니다.
되겠습니다. 열면은 선생님의 친구들이 이렇게 현재 걷고 있고 뛰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는 뭐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갔던 학교 주변이죠. 이런 것들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선생님이 보니까 2km 걸었네. 2km 걷고 뭐 16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가면 뭐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클럽을 가봐야겠죠. 클럽을 우리는 여기서 활동을 할 때 먼저 가입을 했으면은 로그인 할 수 있겠죠. 다 로그인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 클럽을 잠시만요. 여기서 클럽을 검색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클럽을 클릭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미 클럽을 가입을 해놔갖고 이렇게 클럽들이 싹 나와 있어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1학년 1반 걷기,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그리고 1학년 전체로 할 수 있는 1학년 걷기 달리기 클럽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반에 속해 있는 1학년 1반이든 각 반에 하나씩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꼭 가입해서 총 두 개의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클럽은 어떻게 가입하느냐? 클럽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이쪽 아래 클럽을 보면은 여기 아래 탐색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 탐색을 한번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탐색을 클릭을 딱 하면은 여기에 다양한 클럽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클럽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럽이 나오죠? 클럽이 참 다양하게 나와 있고, 선생님은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클럽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탐색에서 다시 검색을 하겠습니다. 클럽을 여기 아니구나. 여기 아니고 여기 모든 클럽 보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클럽 보기. 그러면은 이 검색 있죠?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클럽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누르고 여기서 언북중 치겠습니다. 언북중 치고 언북중을 딱 치면은 클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학년 4반 나와 있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5반, 그리고 우리가 또 전체로 다시 가입해야 될 1학년 전체 걷기 달리기 클럽, 1학년 3반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하는 반에 본인 반에만 먼저 가입을 하고, 1학년 4반이면 1학년 4반에만 눌러서 가입을 하고, 누른 다음에 클럽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입이 됐으면은 다시 또 클럽을 검색을 해서 1학년 걷기 달리기 클럽 공통이라 써있는 클럽에 또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두 개 클럽에 꼭 가입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달리기 걷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클럽을 가입을 하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입을 했는데 1학년 전체로 가볼게요.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나중에는 이쪽에 클럽에 가입하기가 써 있을 거예요. 그 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달리기는 선생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선생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활동들이 나중에 기록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사람 얼굴이나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활동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럽의 총 그해 뛴 키로수가 나오고요. 거리 1위 누구고 시간 1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위표를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순위가 이름이 쭉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클럽을 한번 볼까요? 한번 1학년 1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클럽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나눴습니다. 안내를 했고, 7330 프로젝트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행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안내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트라바 앱을 실행시킨 후 달리기 상태에 놓고 달리기를 합니다에 대한 안내를 했고요. 또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스트라바 앱을 틀어놓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3km 이상, 30분 이상 뛰는 거를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등록하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과제는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운동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고자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주로 언제 운동을 할 건지, 어디서 운동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주의사항, 마스크 쓰고 운동할 건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2m를 지키면서 운동을 할 건지에 대한 안내를 줬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 과제 제출은 어디로 하느냐?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과제 게시판에 보면은 1학년 1반 게시판에 과제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1학년 1반 옹동 계획 세우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복사해서 자기의 글을 작성을 하면은 제가 답글도 달아줄 수 있고 하는 과제 게시판을 활용한 과제를 또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2차시 수업 안내입니다. 2차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PPT를 활용한 PPT를 실행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그 소리를 녹음하면서 그 설명과 함께 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그 2차시 그 PPT를 활용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팝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팝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 했던 게 선생님과 이제 카톡으로 연결했던 게 있었죠. 카톡으로 해서 카톡에서 선생님과 친구 찾기에서 아직도 선생님 친구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친구 찾기에서 친구 찾기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동그랗게 돋보기처럼 생긴 거에 들어가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김신일 이렇게 쓰면은 김신일 체육 쓰면은 김신일 체육 선생님이 뜹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문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첫 수업 시간에는 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에 대해서 건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들의 건강관리 그 계획에 대해 선생님이 과제 제출을 했었는데, 그 과제 제출은 그 커뮤니티에 그 과제 제출란이 있습니다. 과제 제출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당 반, 1학년 1반이면 해당 반에다가 그 과제를 제출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잘 제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특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 두 번째 영상에 보면은 그게 있죠. 스트라바 앱을 이용해갖고 여러분들 걷기 달리기 활동들을 선생님이 기록을 하는 것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 스트라바 앱을 가입을 하고 여러분 해당 반에 가입한 다음에 두 번째로 1학년 전체 클럽에 꼭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걷기 달리기 그 기록을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걷기 달리기 기록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정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온라인 계약했지만 오프라인 계약으로 이제 실제로 학교 왔을 때 우리가 측정을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팝스라고 합니다. 팝스 1번 팝스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팝스를 했을 것 같고, 팝스가 뭐예요? 선생님이 뛰어오니까 떴을지도 모르겠지만 매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의 학생 건강을 체력 평가합니다. 건강 체력을 평가해서 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너무 시끄럽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1인 혼자 찍고 편집하고 강의하고 하니까 상황이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자, 그 초등학교 때 했던 팝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택 검사 많이 있는데 계속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총 몇 점이라고 그랬죠?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100점 만점에서 1등급은, 자, 1등급은 80에서 100점 받으면 1등급. 합친 거죠. 아까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유연성,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습니까? 순발력 있고, 마지막에 그 신체 지수, 뭐 BMI 했었죠. 그거에서 측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1등급은 8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은 100점, 1등급. 60에서 79점, 60점 이상은 60에서 79점 사이는 2등급. 3등급은 40에서 59점. 4, 5등급은 점수 몰라도 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해갖고 따로 불러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장도 뛰고 자전거도 타고 여기 산도 가고 도산공원도 가고 해서 운동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또는 뭐 이렇게 학교에 방과후 수업 들어가고 농구도 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우리는 4, 5등급 학생들은 선생님이 또 다시 이렇게 3등급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3등급 이상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1, 2, 3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4, 5등급?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팝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그 환경이 좀 열악해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지금 그 인터넷이 지금 이게 태블릿으로 그 수업을 하는 거라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 영상은 내 영상인데 영상은 제가 그 다음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고 팝스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다시 여기에 과제에 그 잘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지로 제출할 겁니다. 제출할 거니까 이 배운 내용, 이 질문 요거는 선생님이 그 링크를 걸어갖고 그 구글 문제를 낼 겁니다. 문제를 낼 거니까 링크를 걸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을 딱 있을 겁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 뭐 이렇게 있어요. 버튼 딱 누르면은 선생님 그 구글 드라이브에 딱 내용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뒤로 막 넘어가면 돼. 뒤로 앞으로 막 넘어가고 영상 넘어가서 보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건강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생각나는데? 그쵸? 여러분 생각나죠? 얼마나 고리 뛸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스트라바로 한다 그랬었죠. 앱을 이용해갖고 걷기 달리기 운동. 그러면 자, 운동 체력. 아까 운동 체력이 뭡니까? 스포츠를 빨리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운동 체력인데 뭐 있었습니까?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반응 시간, 스피드. 이거 뭐 있었죠? 우리가 또 다음에 할 수업하고 연결됐는데 아까 뭐 얘기했었죠? 눈과 손의 조화를 이루는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었죠? 피로 시작하는 거지, 피로. 아니죠. 피가 시작하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피는 피고 평행성이지. 히읗으로 시작하지, 히읗으로. 아이고, 너무 힌트 너무 많이 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팝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팝스 측정 종목 중 근력 및 근지구력입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두 쓰세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여러분들 측정 모두 쓰고 다음 이거는 팝스 측정을 쓰고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팝스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제 운동 후 영상으로 한번 제출해보겠습니다. 운동 시간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가지 동작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실시하든지 실시해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첫 시간에 선생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었죠. 카카오톡 김신일 체육 선생님 검색해 찾아갖고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는 그 카카오톡 아이디가 본인 마음대로 막 이렇게 별표 막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다가 카카오톡 아이디 선생님한테 보낼 때는 101
뭐 06 선생님이 아는 친구가 저기 야구 학생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아마 기억이 나는 게 아마 이건중, 뭐 예를 들어서 이건중 학생 뭐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건중만 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1학년 1반 6번 이건중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는 집에서 하는 운동은 이것입니다. 해갖고 뭐 있겠죠. 앞에 설명하겠죠. 집에서 뭐 이 운동은 무슨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이 운동은 그 건강 체력에서 무엇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가 있겠죠. 뭐 스텝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찍어서 뭐 짧게 또는 10회 또는 뭐 15초, 20초, 뭐 30초 내외로 30초 내로 이렇게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낸 것들은 다 기록을 해서 체크를 해갖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기록부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2차시 그 체육 수업 팝스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선생님 수업이 2차시밖에 없어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한 차시 더 있는데 그거는 체육 B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그 선거날하고 겹쳐갖고 수업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OET 영상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벌써 25분이나 됐네요. 아래 영상까지 보면 30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 15분, 45분 수업이니까 15분에 여러분들이 과제, 선생님이 하라는 과제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꼭 앱 잘 틀어놓고 스트라바 달리기로 놓고 잘 틀어놓고 체크하세요. 선생님 기록한 거 선생님 그 스크린샷 해갖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하고 공개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바이바이.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제 수업 두 번째 거 2차 시분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선생님들 그 대부분 전문가시라서 하고 정리한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어떻게 그 점검하느냐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퀴즈 체크를 누르면요. 저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왔고요. 구글의 설문지를 이용해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고요. 학생들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체 OX 퀴즈도 있지만 OX 퀴즈는 제가 직접 이 학생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제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자, 이렇게 이 구글 설문지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학생들은 1학년 뭐 2반 몇 번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건강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뭐 유연성, 신체 조성이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단답형으로 쓰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체력에는 순발력, 뭐 민첩성, 협응성, 반응 시간, 스피드가 있다. 이거 마지막 질문에 나왔듯이 그 마지막 배움을 점검하는 문제를 구글 설문지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옮겨놔갖고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 설문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학번 순으로 쌓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었는가,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팝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체력중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역시 보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카카오톡이 없는 친구들은 이메일로 전송하라고 역시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주차 1차시, 2차시 수업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차시는 포인트는 카카오톡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트라바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꾸준하게 일주일에 3번 3km 30분 운동을 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거 실시간으로 운동 기록을 받고요. 역시 다음 시간에 운동 기록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PPT를 활용한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점검, 형성평가 같은 점검으로는 구글 설문지를
설문지를 활용했습니다. 설문지를 활용해 갖고 학생들에게 지금 질문을 놔주고 과제도 받고 하는 과정 구성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걷기 달리기 활동을 좀 더 측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팝스의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저글링 수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걷기 달리기 운동은 계속 측정을 하고 안내를 하면서요. 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수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인데 봐주시느라 감사했고요. 이 온라인 수업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이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해 갖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싶고 직접 부딪히면서 하고 싶은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 잘 해서 더 좋은 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